초겨울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한명진 회장의 저택 도서관은 오래된 나무와 가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은 책장에는 백과사전부터 희귀고서까지 한평생의 지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앉아 오래된 손목시계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빈티지 시계였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M, J, 1972. 회장의 손가락이 그 각인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스며든 손가락이었습니다. 윤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회장의 목소리가 문을 향해 울렸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36, 윤도현. 가정교사라는 직함을 가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가디건과 검정 바지. 그의 차림새는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분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도연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십시오. 제 부탁을 들어주신 것 고맙습니다. 도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어, 논리, 필적 분석에 능하시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사람의 습관이 진실을 말한다고 믿을 뿐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차분했습니다. 회장이 손목시계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왼손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였습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사고로 잃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우진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29입니다. 회장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증명 서류도 옛날 사진도 가져왔습니다. 기억도 일부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죠?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어긋납니다. 손이 먼저 거짓말을 합니다. 도연은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과학적으로 행동학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밝혀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만약 가짜라면 저는 유언장을 찢어버릴 것입니다. 도연은 서류철을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서우진 신원조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말했습니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사립탐정도 전문 감정사도 많은데 말입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 사람이 남긴 흔적입니다. 선생님은 흔적을 읽는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우진의 사진이었습니다. 단정한 얼굴, 부드러운 미소.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에서 그는 어느 손에 펜을 들고 있습니까? 오른손이군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은 왼손잡이였습니까? 오른손잡이였습니까?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저처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사 장미연을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이, 눈빛에는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선생님,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미연이 건넨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출생 기록, 예방접종 카드, 심지어 혈액형 카드 사본까지 있었습니다. 도연이 카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A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인쇄 상태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혈액형이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AB형이십니다. 미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드님의 어머니는요? O형이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AB형과 O형 사이에서는 A형이나 B형 자녀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30년 된 문서치고는요. 집사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서우진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예의 바릅니다.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십니다. 하지만요? 말보다 손이 어색합니다. 미연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서우진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택 응접실이었습니다. 우진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연입니다. 도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우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의 손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 사이였습니다. 펜을 많이 쓰는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른손으로요. 우진 씨,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정원에서 놀던 기억, 도서관에서 책 읽던 기억,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연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우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도연의 펜이 멈췄습니다. 그는 조용히 메모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속담 오류라는 단어만 적었습니다. 회장님의 평소 말은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이 있다가 맞았습니다. 회장은 이 말을 쓸 때 늘 한 글자를 바꿔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이 있다고요. 이것은 회장만의 버릇이었습니다. 만약 진짜 아들이라면 그 버릇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회장은 책상에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만년필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 필체를 관찰했습니다. 왼손잡이 특유의 각도였습니다. 종이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고 잉크가 손끝에 묻어번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도 왼손잡이였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왼손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메모했습니다. 필기 습관 왼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좋아하던 음악이 있었습니까?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클래식이었습니다. 특히 바흐를요. 피아노를 치셨습니까? 서툴렀지만 좋아했습니다. 프렐류드 1번을 자주 연습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진 씨에게 한번 쳐보라고 부탁해 보겠습니다. 저녁 무렵 도연은 저택의 피아노실로 우진을 안내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조율은 완벽했습니다. 우진 씨, 바흐 프렐류드 1번을 아십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우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괜찮습니다. 치실 수 있는 만큼만 쳐보십시오. 우진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우진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프렐류드 1번, 시장조의 아름다운 아르페지오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음이 정확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회장이 말한 대로라면 아들은 서툴렀습니다. 특히 중간 부분의 한 음을 늘 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연주에는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연습한 사람처럼요. 도연은 다시 메모했습니다. 바흐 실수 없음. 그날 밤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모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시계 뒷면 각인엠 J 1972 왼손잡이 필기 습관의 부재 바흐 프렐류드의 완벽한 연주 속담의 미묘한 오류 혈액형 카드의 이상한 상태 그리고 손에 굳은 살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우진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떻게?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서류 사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팔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왼팔이 아니라 오른팔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진은 조작되었습니다. 좌우가 반전된 것입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저택 정원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박경숙 이사였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 가문을, 그 유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가 문을 닫은 순간 오래 숨겨둔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가짜의 흔적이 어디에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장에서 그 냄새의 주인을 확인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매일 저택을 관찰했습니다. 서우진의 행동 하나하나를요. 그리고 그는 점점 더 많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회장, 우진, 박경숙 이사, 집사 미연, 그리고 도연이 함께했습니다. 테이블에는 한식과 양식이 함께 차려져 있었습니다. 우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회장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집사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커피 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숙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재단 이사회가 다음 주입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경숙이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 씨도 참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가족이시니까요.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도연은 경숙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도연은 집사 미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의 한쪽 구석이었습니다. 집사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박경숙 이사님은 회장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미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래된 동지입니다. 회장님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부터 함께 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회계와 운영을 총괄하십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산 분배에도 영향을 미치시겠군요. 미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의심을 하시는 겁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진 씨가 처음 왔을 때 이사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연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놀랄 정도로요. 그게 이상합니까? 모든 사람이 의심할 때 그분만 믿으셨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메모했습니다. 박경숙 우진을 적극 지지. 그날 오후 도연은 저택 서재로 갔습니다. 회장이 혼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이 돌아보았습니다. 윤 선생, 무슨 일입니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도연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우진 씨의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긋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도연이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첫째, 손 사용입니다. 우진 씨는 오른손잡이입니다. 모든 행동에서 오른손을 먼저 씁니다. 둘째, 필적입니다. 제가 그에게 글을 쓰게 했습니다. 오른손 필체였습니다. 왼손잡이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장이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셋째, 기억입니다. 그가 말한 속담은 회장님의 버릇과 달랐습니다. 넷째, 음악입니다. 바흐 프렐류드를 너무 완벽하게 쳤습니다.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드님은 실수가 있었어야 합니다. 도연이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다섯째, 이 사진입니다. 좌우가 반전되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조작한 것입니다. 회장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가짜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누가 감히 제 아들을 사칭합니까?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우가 있습니다. 우진 씨 혼자서는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도연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밤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박경숙이 정원에서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님이 누군가와 은밀히 연락하고 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숙이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단 회계를 조사해 보시길 권합니다. 도연의 말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회계 감사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아래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재단의 공개 자료를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가 멈췄습니다. 화면에는 재단의 지출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이상한 지출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자물료라는 명목으로요.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나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물료의 수령인을 추적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한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JS 컨설팅.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 회사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대표 이름은 익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립일이 이상했습니다. 우진이 저택에 나타나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준비했군요. 오래전부터.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재빨리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집사 미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네, 조금 더 작업이 있어서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연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차를 받았습니다. 미연이 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네. 조심하십시오. 도연이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오래 봤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요. 큰 유산 앞에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나갔습니다. 도연은 차를 홀짝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재단 전체를 삼키려는 계획입니다. 그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수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보는 순간 한 가지 진실이 그를 덮쳤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의 정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장에서 폭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후 한명진재단 본부 건물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재단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사진, 법률 자문, 회계사, 그리고 언론사 기자 몇 명까지. 회장은 재단의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다른 발표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석 달 전 제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이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서우진이라는 이름으로요.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30년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경숙 이사가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윤도현 선생입니다. 언어, 논리, 필적 분석 전문가입니다. 도연이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우진 씨는 한명진 회장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경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경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5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도연이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우진이 펜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첫째, 손 사용입니다. 회장님의 친아들은 왼손잡이였습니다. 회장님처럼요. 도연이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서우진 씨는 오른손잡이입니다. 모든 행동에서 오른손을 먼저 씁니다. 사람들이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 두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습니다. 도연이 2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필적 샘플이었습니다. 둘째, 필적입니다. 왼손잡이는 특유의 각도와 잉크 번짐이 있습니다. 도연이 회장의 오래된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회장님 아드님이 어릴 적 쓴 편지입니다. 보십시오. 왼손잡이의 흔적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진의 필적을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서우진 씨의 필적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도연이 3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셋째, 기억입니다. 서우진 씨는 회장님이 자주 쓰시던 속담을 언급했습니다. 도연이 노트를 읽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 속담을 조금 다르게 쓰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버릇입니다. 도연이 계속했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면 그 버릇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도연이 4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바흐 프렐류드 악보였습니다. 넷째, 음악입니다. 회장님 아드님은 바흐 프렐류드를 좋아했지만 서툴렀습니다. 도연이 악보의 한 부분에 표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의 한 음을 늘 틀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서우진 씨는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실수 없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연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5째, 이 사진입니다. 도연이 확대된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멍자국 사진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좌우가 반전되었습니다. 원본과 비교하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박경숙이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진이는 분명 경숙 이사님, 도연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도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단 회계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JS 컨설팅이라는 회사에 막대한 자문료가 지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 회사를 추적한 결과 대표는 익명이지만 설립 시기가 의미심장합니다. 도연이 경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우진 씨가 나타나기 정확히 1년 전입니다. 경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결국 서우진 씨의 계좌로 흘러갔습니다. 도연이 은행 거래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였단 말입니까?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우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유언장을 공개하려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우진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이 유언장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힘주어 찍기 시작했습니다. 찍찍찍.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찢어진 유언장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30년 전에. 회장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울먹였습니다. 박경숙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할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홀로 섰습니다. 그의 등은 굽었지만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 미연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평화를 찾으시겠네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평화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가짜는 드러났고 유언장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일까요? 다음 장에서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서우진과 박경숙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재단은 회계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며칠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백만장자 회장, 가짜 아들 폭로, 재단 이사의 배신. 하지만 저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는 끝났습니다. 보수도 받았습니다. 그는 가방을 챙기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놀라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 선생,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도연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이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연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빈티지 시계였습니다. 뒷면에는 M, J, 1970이라는 각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연이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이니셜입니다. 명준이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난 해에 제가 직접 새긴 것입니다. 도연은 시계를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너무 귀한 물건입니다.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진실을 돌려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도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은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가족을요.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실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찾지 못한 것을요. 도연의 고백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비슷합니다. 윤 선생.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저택 피아노실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쳐보고 싶었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바흐 프렐류드 1번이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름다운 아르페지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간 부분에서 도연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음을 일부러 틀렸습니다. 띵! 잘못된 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에는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음을 쳤습니다. 똑같이 틀렸습니다. 마치 습관처럼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건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 제가 이 음을 틀리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떠나기 전 집사 미연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관 앞이었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선생님. 미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도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과 어린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왼손에 크레파스를 들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손목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사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진은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동안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친자가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혈액형도 기록도. 미연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선생님, 혈액형 카드는 조작되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서우진이 가져온 모든 자료는 실제로는 다른 아이의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진짜는?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을 처음 보신 순간부터 의심하셨습니다. 왼손잡이 바울을 좋아하는 것, 그 흉터, 심지어 말투까지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그가 찾던 진실이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 손을 저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또 다른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비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DNA 검사였습니다. 선생님이 마신 차잔에서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과는 미연이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부자관계 아님. 도연은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명확한 검사 결과였습니다. 친자 확률 0%.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연입니다, 선생님. 미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때로는 우연이 더 잔인합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나 닮은 우연이었습니다.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선생님이 떠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입니까? 희망을 남기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또다시 속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나 닮은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기서 끝일까요? 다음 장에서 모든 씨앗이 회수되고 진짜 배우가 드러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저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그 오래된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J 1972.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사 미연이었습니다. 선생님, 급한 일입니다. 다시 오실 수 있겠습니까? 도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도연은 즉시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구급차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미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선생님, 이쪽입니다. 미연이 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서재에는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회장님,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 선생, 오셨습니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왜 갑자기?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미연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도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재단 회계 감사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횡령 금액 80억 원. 주범 박경숙 공범 다수. 하지만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후 조종 장미연. 도연이 미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연은 평온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집사님, 이게 무슨...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주도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미연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선생님께 모든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회장님 아드님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곁에 있었습니다.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켜만 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께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제 방식으로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방식입니까? 재단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박경숙은 재단을 썩히고 있었습니다. 몰래 돈을 빼돌리고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증거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서우진이 나타났습니다. 박경숙이 데려온 가짜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연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추천했습니다. 도연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 선생님은 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미연이 계속했습니다. 선생님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경숙의 범죄도 드러날 것이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회장님 아드님과 너무 닮았다는 것을요. 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용하셨습니까? 미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원했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요. 회장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만류했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미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혼자 짊어지려 했습니까? 미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회장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연이 흐느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마침내 내려놓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재단 본부였습니다. 회장, 도현, 미연, 그리고 변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발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첫째, 박경숙 전 이사와 그 공범들은 8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기자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둘째, 장미연 집사는 이 모든 범죄를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녀 덕분에 재단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계속했습니다. 장미연은 제 오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저는 그녀를 처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녀와 함께 재단을 재건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윤도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진실은 영영 묻혔을 것입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모든 소송과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박경숙과 우진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단은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작별 인사를 하러요. 도서관에서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은 창가에 앉아 오래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윤 선생 오셨습니까?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바흐 프렐류드, 선생님도 그 한 음을 틀리셨습니다. 왜입니까?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음만은 늘 틀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제 아들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도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진실을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 들러주십시오. 이 늙은이가 외롭습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도연은 저택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M, J, 1972.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되돌리지 않겠습니다. 도연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을 향해서요. 모든 이야기에는 씨앗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씨앗, 시계 뒷면 각인엠. J, 1972. 이것은 회장 아들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명준, 1972년생. 도연이 받은 이 시계는 잃어버린 시간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씨앗, 왼손잡이 필기 습관. 진짜 아들은 왼손잡이였습니다. 하지만 서우진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습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손이 먼저 진실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 씨앗, 바흐 프렐류드 한음.
회장의 아들은 늘 한 음을 틀렸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만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연도 그 음을 틀렸습니다. 우연이었지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 씨앗, 수국 문양과 가계도. 재단 인장에 새겨진 수국. 가계도의 한 글자 오류. 이것은 조작된 서류의 흔적이었습니다. 진실은 디테일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씨앗, 혈액형 카드와 멍자국 사진. 혈액형 카드는 조작되었습니다. 멍자국 사진은 좌우 반전되었습니다. 서우진이 가져온 모든 증거는 다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씨앗, 속담 오용.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길이 있다. 이것은 회장만의 버릇이었습니다. 진짜 아들이라면 그 버릇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우진은 정확한 속담을 말했습니다. 모든 씨앗이 회수되었습니다. 진실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가짜와 진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용서와 책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서우진은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누군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박경숙은 배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욕심이 만든 피해자였습니다. 장미연은 방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죄책감을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명진 회장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신뢰로, 때로는 기억으로, 때로는 용서로 만들어집니다. 도연은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진짜란 무엇입니까? DNA입니까? 기억입니까? 아니면 함께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